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이고 남친과는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파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남친의 본가가 지방이고 전 위쪽에 살았는데 남친이 위쪽에 지내다가 일 때문에 본가로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만난 지 한 달 정도쯤 되었는데 장거리라 걱정이 많았지만 남친을 믿고 오케이 했습니다. 내려가서 남친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데이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번갈아 가며 내려오고 올라오고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 만났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남친이 본가에 내려가기 전부터 부모님께 알렸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니 화목한 가정같이 호탕하게 장난치시며 그럼 해야지. 결혼해라 라고 하셨다네요. 여기서 우선 저의 가정 환경은 지금 이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도 예의범절 지켜가며 남부럽지 않게 잘 컸고 몇 년 전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의 과정 환경을 남친이 부모님께 다 오픈하고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등본을 한번 떼와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 응? 뭐지? 등본이 왜 필요하지 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건강검진도 서로 체크하고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확인도 하는 시대니까 좋게 생각하고 떼어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친이 잘 이야기를 했는지 등본을 확인해서인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지만 2박 3일을 가면 1박은 무조건 남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고 잠도 집에서 자야 했습니다. 남친이 부모님이랑 정도 붙이고 친해져야 하니 하루 자는 거 어떻겠냐라는 말에 한번 그렇게 자고 나니 그 다다음은 무조건적으로 하루는 남친 집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추석이 다가왔고 남친네 외갓댁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 해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친 아버님이 차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고구마 한 박스를 받고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남친이 차에 타는 걸 보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친한테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집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냐. 부모님이 보실 때 어른이 먼 거리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출발해서 가는 것까지 보지도 않고 바로 등을 보이고 올라가서 예의가 없다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톡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남친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남친과 통화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옛날 분이시고 하셔서 네가 하는 속눈썹 네일 같은 게 보기 안 좋다며 집에 내려올 때 떼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합니다. 그 일로 또 토닥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꾸미는 걸 좋아하고 네일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었고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건 남친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말을 하시고 난 뒤부터 손톱 팔톱 좀 쉬면 어떻겠냐라며 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예민한지라 네일 속눈썹은 자유라고 이것만큼은 그냥 하게 냅둬주면 안 되겠냐. 대신 네일 할 때도 티 안 나게 얌전한 걸로 바르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친은 좋아하며 저한테 날짜가 나왔다고 알려주었고 그걸 들은 저는 좋기는 하지만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모티콘 같은 거 빼고 내용만 적자면 이제는 집에 오면 삐죽삐죽 하지 말고 내 집처럼 하고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라는 거 명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집에 오면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지금부터는 누구보다도 너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잘 헤아릴 수 있기에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줄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어른들 만나고 헤어질 때는 항상 어른들이 갈 때까지 등을 돌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고 나면 그때 네 볼일을 보면 되는 거다. 그리고 항상 집에 왔을 때도 그렇고 엄마가 뭘 하고 있더라도 네가 항상 곁에서 뭘 도우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해볼게요 하고 이야기도 하고 땡땡이랑 둘이 있을 때는 자고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지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네가 알아서 요령껏 일찍 나와서 엄마랑 같이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또 어디 나가면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그러고 네 볼일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아빠도 처음엔 엄마 집에 인사하고 놀러갈 때 그런 걸 몰라서 엄마한테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 맏며느리 될 너무도 예쁜 너가 어느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고 흠잡히지 않았으면 해서 아빠가 가르쳐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사실 맏며느리 자리가 쉽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무슨 큰일을 결정할 때 너의 역할이 크거든. 항상 땡땡이랑 서로 상의 많이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랑 상의하고 엄마 아빠가 곁에서 많이 도와줄게.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 아빠가 한 이야기 잘 명심할 수 있지? 잘해보자. 사랑한다. 이런 내용. 말투는 다정하게 오셨지만 그 안에 박혀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TV에서만 보던 게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남친한테 연락 온 것 캡처해서 보내주고 나 너무 부담된다 라고 했지만 자기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담될 것 같긴 하지만 너가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더는 해결해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전 그냥 많이 힘들겠지만 옆에서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 너무 힘들어 마. 라는 말 한마디 다독여줬으면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지만 남친의 태도에서 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남친은 내일 속눈썹 일부터가 꼬였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그냥 한 번 안 하면 되는데 너는 너 자유라고 외치고 너무 너만 생각한다. 욕심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떼고 가지 않았냐. 나도 노력했다. 라고 했습니다. 발만 뗐지 손은 포기 못하고 끝까지 받고 갔잖아. 라고 하더군요. 정말 유치하기도 하고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다독여주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방금 캡처온 내용을 보고 다독여주지 않은 건 그렇게 하면 너가 또 이게 맞는구나. 당당하게 생각할까봐 다독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친도 우리의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더 자존심 상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뭐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헤어짐이 아닌 파혼과도 같은 일을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결혼이 원래 이런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썼다고 썼는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속편히 털어놓고 싶어 하소연하듯 글을 썼는데 톡선이 될 줄 몰랐네요. 댓글들도 열심히 잘 읽어봤고 제가 느끼지 못한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조언들 명심해서 현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다 보니 기본 매너이다. 예의가 없었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세히 세세하게 적어놓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마지막 추가 글을 올려봅니다. 남친 집에 가서 자게 된 첫 계기는 남친의 요구로 한번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도 불편했지만 남친의 말도 잘 따라주고 싶었고 저도 남친의 부모님한테 이쁨 받고 친해지고 싶어서 참아왔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해서 예의범절 모르는 거 아니고 어릴 때 저도 보수적으로 자라왔어서 어느 정도 기본 예의는 배우며 자라왔고 남자친구 집에 가서 잘 때마다 눈치 아닌 눈치도 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겠어요. 장거리 가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 먹고 거실에서 TV 보며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분위기의 가정이었고 남친 집에 갈 때마다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잠이 많은 편이라 다음날까지 늦잠을 자곤 했죠. 그보다 전 일찍 일어나 남친을 깨우곤 했습니다. 부모님 일어나신 것 같은데 일어나라고 깨우기도 했고 나 눈치 보인다. 나가서 거실에 앉아있자고 말을 했었어요. 몇 번 같이 일어나더니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면 안 되냐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난처했습니다. 두세 번 뵌 어머님 아버님은 밖에 계시는데 혼자 나가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괜히 화장실 가는 척 하며 일어나셨어요. 인사하고 방문 열어놓고 나는 일어났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티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반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반찬을 꺼내며 식사하시겠어요?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화목해 보이고 좋았지만 남친도 저에게 반찬 같은 거 엄마가 나를 때 같이 해주고 엄마 말동무도 해주며 넉살 좋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서 남친에게 너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조금만 천천히 다가가면 안 되겠냐 말도 했습니다. 남친 어머님 생신 땐 미역국, 잡채, 생신상도 차려드린 적 있고 식사 후 설거지도 제가 몇 번 하고 밥을 먹고 나면 항상 같이 치워드렸습니다.
남친은 아버님 어머님께 가끔씩 전화도 드려달라고 요구했고 싫은 건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선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점점 좋게 보시는 건 사실인데 너무 얼어있고 어두워 보인다 했다고 그대로 전달해 주더군요. 들은 저는 서운하고 답답했습니다. 저한테 속눈썹 내일 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남친도 몸에 큰 문신이 있습니다. 걔도 그거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심포가 아니라 나는 나이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했지만 문자 내용도 그렇고 과연 나한테 부모님이 계셨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에 써있는 말들처럼 제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할머니 밑에서 잘 컸고 대학도 4년제 열심히 다녀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휙 올라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받고 감사히 먹겠다고 2번 인사하고 남친이 차에 타고 출발하는 거 보고 올라왔습니다. 차가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결론은 파혼 잘했고 잘 헤어졌고 후련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저대로 저를 좋아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노예를 드리는 거야? 며느리를 드리는 거야? 며느리가 노예였지. 두 번째 댓글. 등본 떼우라고 할 때 남친 멱살 잡고 이것도 떼와 했었어야죠. 세 번째 댓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라니? 무슨 재벌집이라도 되나요? 네 번째 댓글. 이미 연애 때부터 똥인지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제라서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 남친이 이빨린 말 안 해줘서 천만 다행이죠. 저기서 달래서 결혼했으면 지옥을 봤을 것 같은데요.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섯 번째 댓글. 먼저 간 부모님과 할머니가 다 해줬네요. 날 풀리면 다녀오세요. 똥도 그런 똥이 없는데 잘 피한 겁니다. 친정 없다고 지금도 갈구는데 지옥에서 유턴한 겁니다. 일곱 번째 댓글. 노력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래.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대. 누가 보면 상사가 직원 업무 평가하는 줄. 직원은 꾹 참으면 돈이라도 받겠지. 여덟 번째 댓글. 저런 개소리를 할 거면 옛날식으로 집도 한 채 해주고 해야지. 요즘 개소리는 유료인 거 모르나?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